그녀의 유튜브 영상에 누가 침입했다. 건강을 팔던 인기 유튜버 갑자기 삽입되기 시작한 정체불명의 경고 영상. 점점 무너지는 방송, 떨어지는 구독자, 끊이지 않는 협박 메시지.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모든 복수는 한 70대 노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영입니다. 올해 38세이고 행복한 젊음이라는 건강보조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15만 명 정도 되고 월 수익은 글쎄요,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제품을 직접 사용해서 리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해보니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제품 하나당 최소 한 달은 써봐야 하는데 그러면 월 2개 영상도 힘들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건강 보조제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플라시보 효과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제품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파악한 다음 마치 제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촬영용 제품들은 협찬으로 받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죠. 어차피 시청자들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밝고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저희 주 타겟층인 50대 이상 분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젊고 예쁜 사람이 이거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황금 관절 케어라는 관절염 개선 보조제예요. 제조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 주 성분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그리고 몇 가지 한약재 추출물이네요. 다른 제품들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패키지가 고급스럽고 브랜드 스토리가 그럴듯해요.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직접 복용해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임상시험 데이터와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종합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죠. 무릎이 아팠던 게 좋아졌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100% 환불 보장입니다. 이 멘트가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위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지갑을 엽니다. 물론 실제로는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고객센터 전화는 항상 통화 중이고 이메일은 답변까지 2-3주가 걸려요. 그 사이에 환불 기간이 지나가는 거죠. 댓글창을 보니 벌써 문의들이 올라오네요. 서영님, 저는 70세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요. 이 제품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어머니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거 주문하고 싶어요. 퇴직금으로 건강 챙기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가요? 보세요, 이런 댓글들. 이분들이 바로 제 주 고객층이에요. 노후 자금을 건강에 투자하려는 분들,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가장 속이기 쉬운 타겟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뭘 해도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도 팔아드리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희망을 사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노력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서영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주문이 폭주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올린 영상일수록 반응이 좋아요. 잠 못 이루고 통증 때문에 깨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네요. 내일은 다이어트 보조제 리뷰를 준비해야겠어요.
어제 올린 관절 케어 제품 영상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도 20만을 넘겼고 주문 링크 클릭률도 높아요. 댓글도 500개가 넘게 달렸네요. 대부분 감사 인사와 주문 문의들이었어요. 오늘은 실시간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 상담도 해주고 건강 관련 질문들도 받는 거죠. 이런 방송일 때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더 올라가요. 직접 대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8시 서영이의 건강 토크 타임입니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500명, 800명, 1200명. 좋아요, 오늘도 잘 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건강 관련 질문들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제가 본 적 없는 영상이 나왔어요.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이런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뭐지? 이게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마우스를 클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또 다른 문구가 나타났어요. 3초 정도 지속되더니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채팅창을 보니 시청자들도 당황한 반응이었어요. 방금 뭐였어요? 화면에 이상한 글씨가 나왔는데 서영님이 한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넘어갔어요. 아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나 봐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편집자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오늘 실시간 방송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왔어.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실시간 방송은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시간 방송은 편집이 없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다음 날 어제 녹화해둔 다이어트 보조제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편집도 완료했고 썸네일도 만들었어요. 평소처럼 아무 문제 없는 영상이었죠. 그런데 업로드하고 1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 또 이상한 영상이 끼어 있었어요. 영상 중간 7분 23초 지점에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5초 동안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제 영상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편집자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민수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편집자가 와서 함께 확인해 봤지만 원본 파일에는 그런 영상이 없었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버전에만 있었죠. 혹시 해킹당한 건 아닐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내 계정 보안은 완벽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시청자들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어요. 7분쯤에 이상한 영상 나오는데 뭐예요?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니죠? 왜 갑자기 무서운 메시지가 나와요? 아직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단순한 편집 실수나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제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TRUTHSEKER. 제목 질문이 있습니다. 박서영 씨, 그 돈 당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구독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었고 매출도 별다른 타격은 없었거든요. 아마 질투하는 경쟁자나 악성 안티팬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상한 영상 삽입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제 영상들에 정체불명의 메시지들이 끼어들었어요.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3초, 5초였는데 이제는 10초, 15초씩 나와요.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는 의도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들이었어요. 누군가 제 사업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구독자 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5만 명에서 14만 3천 명으로, 그리고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협찬 문의가 끊겼다는 거예요. 브랜드들이 제 채널을 위험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게 관한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건강 유튜버 행복한 젊은 박서영의 사기 수법 총정리. 누군가 제 사업 방식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 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게시물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1. 제품 직접 체험 없이 허위 후기 제작. 박서영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마케팅 자료만으로 후기를 제작함. 증거 2023년 8월 업로드된 관절염 완화 제품 리뷰에서 한 달간 복용 후기라고 했으나 같은 날 다른 SNS에서 동일 제품을 처음 받았다고 게시함. 허위 환불 보장 정책.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약속하나 실제로는 환불 거의 불가능.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항상 통화 중으로 설정. 이메일 문의 시 2-3주 지연 답변으로 환불 기간 초과 유도. 노인층 타겟 악성 마케팅.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이용한 감정 조작. 자식들 걱정 끼치지 말고 혼자 건강 챙기자는 식의 메시지로 은밀한 구매 유도. 새벽 시간대 업로드로 불면증 겪는 노인층 겨냥. 어떻게 이런 디테일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아, 진짜 이 여자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200만 원 날렸어요. 제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환불 요청했는데 연락 두절됐어요. 정말 악질이네요. 노인분들 푼돈 모아서 사기치다니.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게시물을 통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거죠. 게시물 작성자 닉네임은 진실추적자였어요. 프로필을 봐도 나이나 성별, 직업 등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작성자가 젊은 기자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문체랑 분석력 보면 기자 출신 같아요. 아니면 법무팀 쪽 사람이거나. 어쨌든 전문가가 분명해요. 이렇게 자세히 조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정의감이나 직업적 의무감을 넘어선 뭔가 깊은 원한 같은 게 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심지어 그 고통을 더 키우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의료진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노인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분노였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익명 메일이 왔어요. 발신자 TRUTHSEKER. 제목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들. 박서영 씨, 당신이 속인 사람들 중에는 기억나는 얼굴이 있나요? 아마 한 명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모든 얼굴을, 모든 이름을, 모든 고통을. 곧 당신도 그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 누군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어요. 진실 추적자의 게시물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에 몇천 명씩 줄어들고 있었고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았어요. 더 심각한 건 피해자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카페까지 만들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IP 추적도 해봤지만 VPN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어요.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조사해봤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 영상에 끼어드는 이상한 영상들의 업로드 시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2023년 3월 15일 골관 저렴 완화 제품 주문자 정성우 72세. 아내 김영희 70세의 관절염 치료를 위해 6개월치 구매. 총 금액 180만 원. 효과 없음. 환불 요청 거부. 구체적인 주문자 정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성우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어요. 18만 명의 고객 정보 중에서 정성우를 찾았죠. 주문자명 정성우. 나이 72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주문일 2023년 3월 15일. 상품 황금 관절 케어 6개월분. 결제 금액 180만 원. 환불 요청일 2023년 5월 20일. 환불 처리 거부 환불 기간 초과. 기록을 더 자세히 보니 이분이 정말 끈질기게 환불을 요청했더라고요. 전화, 이메일, 심지어 등기 우편까지 보내셨어요. 내용을 보니 아내분의 관절염이 악화되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품 구매로 인해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했어요. 환불 기간이 지났으니까 환불 불가라고 답변드렸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었는데 마지막 연락은 2023년 8월이었어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제품만 믿고 병원 치료를 미뤘다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당신의 거짓 리뷰 때문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었어요. 저는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한 고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이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정성우라는 분이 진실 추적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 조사해보니 정성우 씨의 경력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전직 방송 기획자였어요. KBS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사람이었죠. 2018년에 정년퇴직을 했고요. 방송 관련 전문가라면 영상 편집이나 해킹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모든 수법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날 밤 또 다른 메일이 왔어요. 발신자 진실을 찾는 할아버지. 제목 이제 정체를 밝힐 때입니다. 박서영 씨, 제 이름은 정성우입니다. 72세입니다. 1년 전 당신의 거짓 리뷰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 아내 김영희의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영상에서 말했죠. 한 달만 드셔보세요. 분명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효과 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제 아내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3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 치료는 미뤄졌습니다. 당신의 제품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환불을 요청했을 때 당신 회사는 뭐라고 했죠? 기간이 지났으니 환불 불가. 고객 부주의로 인한 환불 거부. 제 아내는 결국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절염이 전신으로 퍼져서 면역 체계까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6개월 후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법으로는 당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속이면 잊을 수 있어도 속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받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절망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정성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아내를 잃은 분노로 1년 동안 준비한 복수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복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성우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보안업체에도 의뢰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다음 날 새로운 폭탄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심지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까지 모든 SNS에 제 관련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건강 유튜버 박서영 사기 피해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규모의 집단 소송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피해자들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박서영의 영상을 보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그 제품만 먹으면 당뇨가 완치된다고 믿으셨거든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제 아버지는 퇴직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 사람 제품에 쏟아부으셨어요. 환불 요청했지만 연락도 안 받고 고객센터는 항상 통화 중이에요. 노인분들 푼돈 모아놓은 돈 이렇게 사기치는 게 말이 돼요? 우리 할머니는 관절염 약이라고 6개월치를 사셨는데 알고 보니 그냥 비타민이었어요. 게다가 유통기한도 다 지난 거였고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정성우 할아버지가 6개월 동안 직접 발품을 팔아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환불 요청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던 거죠. 72세 할아버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제 영상에 다른 영상을 삽입할 수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정성우 할아버지가 제 편집자 민수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어요. 누나, 죄송해요. 제가,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접근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친절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수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정성우 할아버지는 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어요. 편집 일을 하는 젊은이라는 것도 미리 조사해서 알고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도 물어보시고 영상 업로드 방법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가끔 제가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USB를 가져오셨어요. 연습용 영상 파일들이라고 하시면서 제 컴퓨터에서 편집해봐도 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허락했는데 그때 USB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 작업용 컴퓨터에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른 영상이 삽입되도록 설정해 놓았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친절하셔서 편집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설마 이런 목적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성우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해킹을 독학으로 배웠던 거예요. 72세의 나이에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영상 편집,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공부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전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 동시에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전국 가짜 건강 유튜버 리스트 마이너스 노인 대상 사기꾼들. 제 이름이 1번으로 올라가 있었고
비슷한 수법을 쓰는 다른 유튜버들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자의 사기 수법, 허위 광고 내용, 피해자 증언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 수준이었어요. 게시물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노인을 무시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끈질기고 단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젊음이 나이를 이긴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정성우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했을 리는 없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을 거예요. 며칠 후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정성우 할아버지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노인분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전직 교사, 전직 공무원, 전직 기자, 심지어 전직 검사까지. 각자 전문 분야가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짜 건강 유튜버들에게 속아서 가족을 잃거나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시니어 진실 추적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노인들은 인터넷을 잘 몰라서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도 많고 끈기도 있고 무엇보다 잃을 게 없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몇 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채널 구독자 수는 이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협찬은 완전히 끊겼고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몇백 회를 넘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건 실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소문이 퍼져서 이웃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노인들 속인 그 유튜버래.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도 혹시 속으신 건 아닐까?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성우 할아버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해명 방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든 제 입장을 설명해야 했어요. 방송 제목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정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피하기로 했고요.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가 있었죠. 아마 마지막 방송이라는 소문이 돌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팅창에는 온갖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기꾼이 뭔 해명을 해. 노인들한테 사과부터 해. 감옥 가야 마땅해. 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절대로 고의로 누구를 속이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건강보조제 리뷰는 개인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불 정책도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정성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영 씨,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세요. 제 방송이 완전히 해킹당한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키보드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성우입니다. 72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말랐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단호한 표정의 할아버지였어요. 1년 전 제 아내는 이 여자의 거짓말을 믿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365일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여러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리뷰를 촬영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영상을 구했을까요?
제 작업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나 봐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박서영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거짓 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6개월 동안 촬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편집자와 나눈 대화 녹음이었어요. 민수야, 이번 제품은 어떻게 포장할까? 너무 뻔한 성분이라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냥 기존 제품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청자들은 몰라요. 맞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몰라.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만 넣으면 돼. 이 대화를 언제 녹음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고객센터 직원들과의 회의 내용이었어요. 환불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최대한 늦춰. 이 3주 뒤에 답변하고 그 사이에 환불 기간 지나가면 거부하는 거야. 고객들이 계속 전화해요. 전화는 받지 마. 통화 중으로 설정해놔. 제가 실제로 한 말들이었어요.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진짜 사이코패스네. 이런 년이 어떻게 살아있지? 당장 감옥 가야 해. 노인학대범 맞네. 네 번째로 나온 건 피해자들의 실제 인터뷰였어요. 제 어머니는 박서영의 영상을 보고 관절염 약을 끊으셨어요. 그 제품만 먹으면 완치된다고 믿으셨거든요. 결국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아버지가 당뇨병 약 대신 그 제품을 드셨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퇴직금 전부를 그 제품에 쏟으셨어요.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어요. 실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나왔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실감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성우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박서영 씨, 당신은 사람의 희망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바보로 여겼지만 우리는 당신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당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제 실제 계좌 잔고, 부동산 현황, 심지어 탈세 관련 자료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조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는 관련 기관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집단 소송도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 녹화되어서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속이면 잊을 수 있어도 속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무시했던 노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노인을 무시한 죄, 그 값은 젊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 방송이 끝났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털린 거예요. 그 방송 이후 모든 게 끝났어요. 사기죄로 고발당했고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았어요. 집단소송에서는 1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채널은 당연히 폐쇄되었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광고업계에서도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랐고요. 더 힘든 건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제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완전히 퍼져버려서 어디를 가도 노인들 속인 그 사기꾼으로 불렸어요.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었어요. 정성우 할아버지는 복수를 마친 후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영상을 남겼어요. 그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빼앗은 거였어요. 지금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은 일해야 할 거예요. 가끔 옛날 영상들이 다시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정성우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을 속이면 잊을 수 있어도 속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노인을 무시한 죄는 젊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72세 할아버지 한 분이 1년 동안 준비한 완벽한 복수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무서운 건 젊음이 아니라 경험이고, 진짜 강한 건 기술이 아니라 끈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